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학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음에 할인했었죠. 그죠? 오늘도 역시 나비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요. 자, 교재 44쪽에 보시면 어음에 할인 나왔죠. 그죠? 자, 제일 먼저 어음에 할인했을 때 무슨 금액을 찾아야 돼요? 만기 금액. 나중에 시험에 꼭 나오는 회계원리 책자가 나오면 그때 문제 풀기로 하겠고, 어쨌든 흐름만, 로직만 한번 보겠습니다. 뭘 구해요? 만기 금액을 구하겠죠. 그죠? 만기까지 이자를 주는 어음이니까 액면 금액에다가 뭘 더해요? 만기까지의 이자입니다. 그죠? 이때 만기까지 이자는 액면 금액에다가 연 이율, 연 8% 줄게. 연 이율에다가 12분의 만기까지의 월수, 12분의 만기까지 월수. 만기가 6개월이면 12분의 6. 그러면 만기까지의 이자가 되겠죠. 그러면 액면 금액이 10만 원인데 만기까지 이자 계산했더니 2만 원이다. 그러면 만기 받을 금액은 12만 원 되겠죠. 자, 그러면 은행에 아쉬운 소리 하죠. 은행아, 나 돈 좀 빌려줘. 이거지. 돈 좀 줘. 삥 뜯을 건데 괜찮겠니? 이렇게 나와서 그럼 할인료는 만기 금액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만기 금액 곱하기 은행의 할인율, 연 할인율 곱하기 12분의 할인기간. 만약에 3개월 보유하다가 3개월 할인했다면 12분의 3, 12분의 할인기간의 월수. 그러면 할인료가 계산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만기 금액에서 두 번째 뭘 빼요? 할인료를 빼니까 뭐가 계산돼요? 현금 수령이 계산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할인 시점에 무슨 금액? 장부 금액. 그죠? 여기에서 현금 수령액을 빼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되겠고요. 이때 당기손익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자 수익에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뺀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한번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는 뭐 가리키진 않는데 한번 로직을 볼까요? 자, 대변의 매출채권 1,000원. 자, 보유기간 동안에 이자가 붙었을 거라고요. 100원. 그러면 최소한의 받을 장부가 1,100원인데 얼마 받았나요? 1,040원 받았죠. 그러면 왁구 맞춰보면 얼마가 비나요? 60원. 이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죠. 이때 당기손익은 이자 수익과 매출채권의 처분 손실, 그 차이로 결정됩니다. 아쉽나요? 여기까지 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대충 로직을 설명드렸고요. 그런 내용이 44쪽과 45쪽에 지금 실어져 있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46쪽에 보면 기타 금융자산 나오죠. 기타 금융자산. 그러면 여기에서 금융자산은 주식 아니면 뭐예요? 채권입니다. 주식 아니면 채권이다.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니? 이렇게 나오죠. 주식을 샀다 아니면 또는 채권을 샀다라고 시험에 나올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볼까요? 누군가 보세요. 누군가 사채를 발행했겠죠. 그러면 보자, 여러분. 자, 사채를 발행자가 있겠죠. 누군가 사채를 발행한 사람이 있겠죠. 대변의 사채. 그죠? 누군가 무엇을 발행했을까요? 주식을 발행했겠지. 그죠? 주식을 발행했겠지. 그러면 누구?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산 사람. 그죠? 그러면 이 사채를 샀다.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채무상품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채무상품 이렇게 되겠고요. 나는 주식에 투자했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지분상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채무상품, 지분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격에 따른 분류죠. 성격에 따른 분류에는 내가 누군가 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나는 사채에 투자했다. 뭐라고 그래요? 채무상품. 누군가 주식을 발행했죠. 나는 주식에 투자했어. 보유 목적에 따라서 지분상품 이렇게 표현해요. 다만 채무상품, 지분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보유 목적에 따라
보유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로 쪼개집니다. 보유 목적에 따라 몇 가지로 쪼개요? 보유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쪼개집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이 짝짝짝 입에 달라붙어야 돼요. 그럼 읽어볼까요? 길죠?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얘를 줄여서 당기손익 금자 이렇게 할게요. 당기손익 금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당기손익 금자. 두 번째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기포손 금자 이렇게 용어를 땁니다. 당기손익 금자. 입에서 한번 해봐요.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당기손익 금자. 두 번째 기포손 금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각후 원가 금자. 삼각후 금자. 기포손 당기손익 금자. 기포손 금자. 삼각후 금자. 이렇게 보유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보유 목적이 뭐니 따라서 이렇게 당기손익 금자, 기포손 금자, 삼각후 원가 측정 금자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그 밑에 보시면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볼까요? 자, 우리는 채무 상품, 채권에 투자했어 이거지.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라고 해요. 회사채 이거죠. 사채.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라고 해서 회사채. 우리는 사채라고 하죠. 그러면 구분해 보니까 세 가지가 있죠.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포손 금자, 그죠? 기포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러니까 삼각후 금자, 기포손 금자, 당기손익 금자 이렇게 세 가지로 보유 목적에 따라 쪼개집니다. 그러면 채무상품 3개가 있고요. 지분상품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약상 현금흐름 수치 뭐라고 해요? 사업모형. 여러분 여기서 사업모형이 뭐죠? 너 금융자산을 샀니? 왜 샀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샀니? 주식이나 채권을 왜 샀니? 라고 물어본 것을 우리는 사업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약상 현금흐름 수치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원금과 이자 받겠다 이거예요. 원금과 이자 받으려고. 여러분 채권은 어때요? 채무상품. 공채, 사채, 국채는 채권은 원금과 이자가 있겠지. 나 원금과 이자 받으려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원금 받겠다. 삼각후 금자 이렇게 돼요. 그러나 기타 포괄 손익 금자는 원금과 이자도 받고 뭐가 가미돼 있어요? 매도가 가미돼 있어요. 팔 수도 있어. 나는 뭐도 받고 나는 원금도 받고 갖고 있으면 원금 받겠지. 갖고 있으면 원금 받겠지. 그런데 팔 수도 있어. 이것을 우리는 기포손 금자. 기포손 금자. 나는 팔겠다. 그러면 당기손이 금자. 나머지가 당기손이 금자로 들어갑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원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원금 받겠다. 당기손이 원금과 이자 받을 거야. 원금과 이자를 노린다. 그러면 삼각후 금자. 원금도 받고 가지고 있으면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고 매도가 가미돼 있다. 팔 수도 있어. 그러면 기포손 금자. 그리고 나머지가 당기손이 금자로 갑니다. 됐나요? 오케이. 세 가지로 분류되겠고요. 지분 상품은 보세요. 주식이죠. 주식은 얄짤없어요. 뭐예요? 당기손익으로 가래요. 어디로 가요? 당기손익. 다시 주식은 얄짤없어. 넌 당기손익이야. 넌 어디라고? 당기손익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얄짤없이 어디로 가래요? 당기손익으로 가래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원칙이에요. 박아놨어요. 야야야야 주식은 당기손익 금자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면 주식은 기포손 금자로 갈 수 있나요? 주식은 기타 포괄 손익은 주식은 기포손 금자로 돼요, 안 돼요?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식이 기포손 금자로 갈 수 있어요. 최초에 뭐 하면 지정 또는 선택하면 기포손 금자로 갈 수 있어요. 회사한테 물어봐요. 야, 너 단기 매매 목적이니? 팔 거야?
단기 매매 목적이니? 아닌데. 그럼 갈 수 있어. 그러면 최초의 기포손 금자로 지정 또는 선택하면 주식이 기포손 금자로 갈 수는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그죠? 그러나 한번 지정 선택하면 다시는 못 돌아와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셨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는 단기손익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분했다 한들 단기손익 땅을 밟아 못 밟아? 못 밟아. 단기손익을 못 밟는다는 얘기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처분손익이 없어요. 이해돼요? 절대 주식은 원칙은 뭐다? 단기손익으로 가래요. 왜? 단기손익으로 가래요. 얘는 원금과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원리금과 이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단기손익 금자로 가래요. 얘는 안 돼. 왜? 원금과 이자도 없잖아. 그죠? 얘도 주식은 원금과 이자가 없잖아. 그래서 단기손익으로 가래요. 그런데 최초에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은 다 어디로 가는데? 단기손익 금자로 가는데 주식을 샀는데 단기 매매 목적이니? 아닌데. 그럼 너는 기포손 금자로 최초에 지정 선택하면 기포손 금자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면 제가 예측한다면 주식을 샀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분류를 살펴봤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됐어요. 주식은 안 돼. 기포손 금자로 못 가. 갈 수 없어. 근데 최초에 뭐 하면 지정하면 갈 수는 있어. 왜 못 가나요? 원금과 이자가 없잖아요.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 기타 금융자산이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15회. 보세요. 15회, 16회, 17회, 18회 두 문제 출제됐고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19회 두 문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20회 출제됐고 21회 출제됐습니다. 꼭 나와요. 주식을 샀다 또는 채권을 샀다. 사채를 구입했다. 반드시 꼭 나와요. 됐나요? 빠짐없이 나왔잖아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주식을 우리는 노직이 세 가지죠. 뭐 했다? 취득했다. 뭐 했다? 취득했다. 그 다음에 보고 기만에 뭘 하죠? 평가하겠지. 주식을 2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야야야 팔어. 뭐 했다? 처분했다. 그리고 마지막 손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먼저 취득부터 한번 공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시입니다. 취득시. 자, 볼까요? 단기손익 금자. 우리 시험 16회 때 나왔죠. 이 단기손익 금자는 취득에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뭘로 인식한다? 야야야. 뭘로 인식해? 비용으로 가래요. 단기손익 금자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거래원가, 거래수수료, 증권거래세는 거래원가는 뭘로 가래요? 비용으로 가래요. 뭐로 가라고요? 비용 이거죠. 그러나 기포손 금자와 삼각후 원가 금자는 취득에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뭐한다? 가산. 최초 인식 공정가치에 뭐한다? 가산. 즉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취득원가에 포함해 이거죠. 됐나요? 달라요. 단기손익 금자의 거래원가는 비용. 그러나 기포손 금자, 삼각후 원가 금자는 뭘로 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의 가산. 즉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기손익의 취득원가와 기포손 금자의 취득원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왜? 얘는 거래원가를 비용으로 가고요. 얘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보고기 말에 어떻게 측정할 거냐? 어떻게 측정할 거냐? 원가로 측정할래? 시가로 측정할래? 그러면 시가로 측정하는 놈은 그러니까 캐릭터를 원가로 평가할래? 아니, 시가로 평가해야 돼? 그러면 이때 시가로 평가하는 놈은 두 놈이에요. 시가로 평가하는 놈은 두 놈입니다. 단기손익 금자와 기포손 금자는 시가로 평가해. 즉 공정가치로 평가돼요. 그럼 여기 붙네요. 보고기 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해 이거고. 기포손 금자도 공정가치로 측정하래요. 측정, 평가. 그러면 이때
당기손익의 금자는 뭘로? 이때 공정가치 변동분을 어디에 반영한다? 당기손익으로 가래요. 어디로 가래요? 실현이 안 됐어도, 안 팔았어도, 실현이 안 됐어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겠다 이거죠. 써있네 여기 문제상에. 개념 과목상에 당기손익으로 가래요. 그러나 기포성 금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못 가요. 야, 너는 당기손익이 아니야. 어디로 가? 자본으로 보내야 돼요. 자본 중에서 어디로 보내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하래요. 그러니까 당기손익은 어디로 가요? 당기손익에 들어가래요. 그러나 기포성금자는 자본으로 가래요. 자본 중에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으로 들어가래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나 삼각후 원가 측정 금자는 공정가치로 평가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얘는 유효이절법을 적용하여 삼각후 원가로 측정하래요. 삼각후 원가로 측정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래요. 그러면 우리 사채 발행자 입장에서 기억나나요? 할인 발행일 때 95,000원에 발행했어요. 만기가 3년이래요. 그죠? 이렇게. 야야야, 돈 95,000만 빌려줘. 10만 원만 빌려줘. 얼마 받고? 95,000원 받고 빌리고 3년에 원금 10만 원 갚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효이자만큼 올리죠. 유효이자만큼 올리고 액매이자만큼 떨어뜨리면 요게 무슨 금액이 나올까요? 장부 금액이 계산되겠지.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삼각후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삼각후 원가로 측정한다. 그러면 X 1년도 1월 1일 날 사채를 구입했다. 그러면 X 1년도 12월 30일 날 장부 금액을 물어보죠. 이게 뭐냐? 얘가 삼각후 원가. 삼각후 한번 굴리고 장부 금액. 얘가 삼각후 원가. 얘가 삼각후 원가. 얘가 삼각후 원가입니다. 굴리고 삼각후 원가. 굴리고 삼각후 원가. 이 금액을 우리는 삼각후 원가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뭐를 했어요? 보고기 말에 두 놈은 시가로 평가했고요. 얘는 삼각후 원가로 측정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교재는 이제 넘어갑니다. 48쪽. 자, 기타 금융자산은 정리를 나왔는데 다시 한번 판때기 깔아볼게요. 자, 당기손익 금자는 뭘로 평가한다? 공정가치. 한눈에 들어오지요? 어디에 반영한다? 실현이 안 됐어도 당기손익으로 야야야 안 팔아도 너 금방 팔 거지? 응. 너는 안 팔아도 수익으로 보겠다. 그래서 당기손익 즉 오른 뭐예요? 수익. 떨어지면 비용. 오르면 수익. 떨어지면 비용. 당기손익으로 가래요. 그러나 기포성 금자도 뭘로 평가해요? 공정가치. 그러니까 시가로 평가하는 놈은 두 놈이죠. 그러면 얘는 당기손익을 못 들어가요. 어디로 가래요? 기포손으로 가래요. 어디로 가래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자본으로 가래요. 됐나요? 그 다음에 삼각후 금자는 뭘로 평가해요? 삼각후 유효절법을 적용해서 삼각후 원가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평가손익은 있어요? 없어요? 평가손익은 없어요. 됐나요? 오케이. 됐지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제 주식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주식을 샀는데 팔았다. 이게 21회 때도 나왔죠. 그러면 팔았어요. 처분손익을 물어봅니다. 주식의 경우에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을 물으면 핵심이 자 이런 포커스로 접근하셔야 돼요. 처분금액은 주어지겠죠. 그런데 장부금액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당기손익 금자의 처분손익의 장부금액은 직전입니다. 뭐라고요? 처분 직전의 금액이 장부가액이에요. 그래서 당기손익 금자는 해보세요. 직전 해보세요. 뭐라고요? 직전의 금액이 당기손익이고요. 그러나 기포선 금자의 처분손익을 물으면 처분손익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0입니다. 처분손익은 뭐라고요? 0이래요. 처분손익은 뭐라고요? 0이래요. 다시 한번 처분손익은 뭐라고? 0. 왜? 최초에 너는 기포선 금자로 지정했지. 다시는 못 돌아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어요.
처분했다 한들 당기손익 땅을 밟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당기손익을 밟을 수 없다는 얘기는 처분손익은 없다는 얘기예요. 처분손익 없어. 이해돼요? 처분손익은 있다 없다. 결국 처분손익은 0이다. 대신에 실현됐으니까 어디는 들어가도 돼요. 이익 잉여금으로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어디로? 이익 잉여금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됐나요? 잉여금으로 가도 되잖아요. 오케이? 왜? 실현됐으니까. 그래서 기포손 금자의 처분 손익은 0 뭐라고요?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포손 금자의 당기순익에 미치는 영향은 0 뭐라고요? 0 이렇게. 왜? 보세요. 여러분 채권은 거래가 활발해요? 활발하지 않아요. 채권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기업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주식은 거래가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채권, 채무상품의 경우 기포손 금자를 팔았을 때는 처분손익을 인식해요. 그러나 우리 국제회계조는 야야야 주식은 안 돼. 야야야 안 돼. 왜? 주식을 통해서 손익이 오염될 수 있다 보니까 기준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물타기를 못하게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야, 왜 주식은 안 되니?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야, 단기 손익이 오염되잖아. 안 돼. 안 돼. 막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자고요. 우리 회사가 지금 5년 동안에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적자를 보고 있어요. 단기 손익이 제로예요. 그러면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야야야 주식 팔어. 그러면 시드원가가 100억인데 예를 들어서 150억에 처분했다 가정해보세요. 150억에 팔았어. 기포손 금자예요. 기포손 금자로 지정했거든. 선택했거든. 너는 다시는 못 돌아와. 단기 손익을 땅을 밟을 수가 없어. 그러면 처분했다 한들 얼마 이익인가요? 50억 이익이죠. 옛날에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처분이익을 인식했었어요. 왜? 100억에 사서 150억에 팔았는데 실현됐나요? 처분했으니까 실현됐으니까 처분손익을 인식했는데 그럼 보세요. 이제 아니야. 국제은행에서 막았어요. 왜? 물타기. 단기손익이 오염되다 보니까 야야야 주식은 안 돼 라고 막아버린 거죠. 왜? 보세요. 50억을 5년 동안에 우리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어. 그러면 주주가 가만히 안 있을 거죠. 그러면 자 올해 얼마 이익 생겼어요? 50억. 이거를 당기손익에 반영해버리면 뭐가 돼요? 당기손익이 50억이 뻥 튀었잖아요. 그러면 당기손익이 오염됐지. 그죠? 당기손익이 오염됐으니까 야 안 돼. 하지마. 주식은 안 돼. 거래가 활발하니까 팔았다 한들 처분했다 한들 처분손익은 0이야. 다만 실현됐으니까 어디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이익영업으로 들어가도 되잖아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기포손 금자의 처분손익은 뭐예요? 0. 자, 제가 거품 물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돼요? 예전에는 주식을 팔았다면 처분이익을 인식했었어요. 근데 18년도 개정되었어. 안 돼. 안 돼. 당기손익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기손익이 뭐 한 거예요? 0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손익을 조작한 거잖아. 그치? 5년 동안 당기손익이 0인데 야 당기손익이 플러스 나는 방법 없을까? 그러면 야 주식 다 팔아. 다 팔아버리니까 얼마 이익 생겨? 50억. 얘를 당기손익에 반영해버리면 물타기 됐잖아요. 당기손익이 오염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준에서 막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갔는데요. 자 예를 이제 들어볼게요. 잘 나와요. 자 보세요. 주식을 10,000원에 샀어요. 거래원가가 500원이 발생합니다. 보고기 말에 X년도 말에 X년도 말에 공적가치가 12,000원 됐고요. X2년도 말에 공적가치가 9,000원 됐고요.
X 3년도에 이 주식을 15,000원에 처분합니다. 처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주식은 자 보세요. 당기손익금자와 기타 포괄손익금자로 최초에 지정 선택하였다. 이때 X 1년도와 X 2년도와 X 3년도에 처분손익은 각각 얼마니 이거죠. 그럼 먼저 X 1년도죠. X 2년도, X 3년도죠. 그러면 X 3년도에 처분손익은 얼마니? 자, 얼마죠? 뭐라고 했어요? 처분 직전. 그죠? 이게 20일이기 때문에 처분 직전에 무슨 금액이에요? 장부기죠. 그러면 보세요. 10,000원 됐다가 12,000원 땡큐. 자, 9,000원으로 쪼가라들었죠. 그러면 X 2년도 말에 장부에 얼마 꽂혀 있어요? 9,000원 꽂혀 있죠. 그런데 X 3년도에 얼마 처분했어요? 15,000원. 기쁘다. 그러면 처분 직전의 금액이 무슨 금액이에요? 장부야 이거지. 그럼 9,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았으니까 처분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6,000원이 처분이익이 되는 거죠. 이게 21회 때 문제죠. 처분이익은 얼마? 6,000원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X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얼마? 보세요. 오른 뭐죠? 수익. 그죠? 취득원가 얼마예요? 10,000원. 10,000원. 10,000원이잖아요. 왜? 얘는 뭘로 인식해요? 비용으로 인식하잖아요. 비용이야 이거지. 비용으로 가래요 이거지. 그러면 얼마 올랐나요? 응? 얼마? 2,000원. 뭐지요? 수익은 얼마? 2,000원이죠. 즉 평가이익은 오르면 뭐로 봐요? 수익이죠. 오르면 수익 얼마? 2,000원 이거지. 그러면 비용은 500, 수익은 2,000원이니까 당기순이익은 1,500원이 증가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12,000원 꽂혀 있었는데 지금 얼마 됐나요? 9,000원. 얼마 떨어졌죠? 3,000원. 떨어지면 뭐다? 비용. 3,000원이 당기순이익이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처분손익은 처분 직전의 금액이 뭐다? 0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기포손 금자로 최초에 지정 선택하였다.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집을 나갔다 못 들어와. 오케이. 그러면 당기시 미치는 영향은 0. 왜? 오르면 수익으로 반바. 자본으로 보낸다고요. 0. 그래서 기포손 금자의 평가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자본으로 보냈다고요. 그래서 X년도 당기시 미치는 영향은 0. 0. 얘도 0. 왜? 팔았다 한들 당기손익을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당기손익을 밟을 수 없다는 얘기는 처분손익은 없어요. 그래서 처분손익도 0입니다. 옛날에는 보세요. 얼마에 사서요? 옛날에는 보세요. 만약에 이게 기포손 금자의 취득원가 얼마 되죠? 11,000원 되겠지. 왜? 거래원가를 취득원가에 최초인식 공조가치 포함하니까. 그럼 1,500원에 사서 얼마 팔았나요? 15,000원에. 옛날에는 취득원가를 베이스로 해서 처분금액 15,000원이니까 4,500원을 처분이익을 인식했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왜? 당기손익이 오염됐잖아요. 그래서 기포손 금자의 처분손익을 물으면 0 뭐라고요? 0 찾으세요.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제 49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때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또는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겠네. 지분 상품 보세요. 현금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뭘로 시켜요? 배당금 수익. 현금 배당 받았어. 땡큐. 배당금 수익으로 잡으면 돼요. 다만 주식으로 인해 수령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식 배당 받았어. 땡큐는 땡큐죠. 배당금 수익 잡으면 안 돼요. 왜? 자산의 증가가 없잖아요. 또 주식 배당 받았어. 그러면 주가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주가가 얼마인데요. 그럼 보고기 말에 한꺼번에 평가하겠지. 그죠? 어쨌든 주식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주식 배당으로 배당받은 경우에는 수익을 계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회계 처리 없어요. 다만 주식수만 증가시켜서 단가를 감소시키면 되겠고요.
채무 상품일 때는 뭘 받아요? 이자 수익을 받겠죠. 됐나요? 자, 49쪽에 마지막 금융자산의 손상입니다. 손상. 손상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채권에만 있어요. 뭐만 있어요? 채권에만 있어요. 채권에만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채권, 채무상품, 삼각공원가 손상차손 인식하고요. 기포손 금자도 손상차손. 그러나 보세요 여기. 채무상품의 당기손익, 지분상품의 당기손익. 당기손익이 들어가면 자 이렇게 찾아야 돼요. 당기손익이 들어가면 무조건 손상 인식 안 해요. 뭐가 들어가면? 당기손익이 들어가면 무조건 손상을 인식 안 한다. 이렇게 속단하면 돼요. 그러나 주식은요. 주식은 두 가지 있었지요. 당기손익 금자, 기포손 금자. 손상 인식하지 않는다. 됐나요? 그 밑에 녹색 보세요. 녹색 뭐라고 그랬어요? 아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채무상품의 삼각후 원가와 기포손 금자. 그러니까 손상은 채권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발라내세요. 당기손익 금자. 당기손익 금자는 무조건 당기손익 금자는 손상 인식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주식은 손상 인식 안 해요. 그러니까 손상은 어디에만 있어요? 채권에만. 또한 주식은 재분류가 안 돼요. 재분류하는 거 나오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기포손 금자를 당기손익 금자로 갈 수 있냐? 당기손익을 뭐 삼각공학 갈 수 있냐? 하지만 주식은 재분류가 안 돼요. 이렇게 해오셔요. 주식은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해오세요. 뭐라고? 시작. 시인하세요. 주식은 되는 게 없어요. 한 번만 더. 주식은 따라서 하세요. 다 보여요 지금. 주식은 되는 게 없어요. 뭐도 안 돼요. 재분류도 아웃. 손상도 안 돼. 재분류 안 돼. 손상 안 돼. 왜? 저 뒤에 가서 써먹을 날이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분상품은 되는 게 있다 없다. 되는 게 없어. 주식은 손상 인식 안 해. 주식은 재분류도 안 돼. 결론. 주식은 되는 게 없어요. 손상 안 돼. 인식 안 해. 재분류 안 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넘겨보시면 챕터 3 재고자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